자, 그러면 저희가 직장 예절로 꼭 알아야 할 상황별 매너와 에티켓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사람을 일컫는 한자, 사람 인자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서 그 사람 인자는요.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에서 온 상형 문자래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기대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 서로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하게 됐고 그 속에 절대적 기준은 양보와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나의 인격이요. 곧 직장이나 회사의 인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회사가 먼저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땅콩 사건으로 유명한 그 대한항공의 조현아 대표가요. 이거 누가 뭐 신고 들어오려나? 뭐 그래도 뭐 남들도 다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얘기할래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그 조현아 대표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조현아 대표 자신의 인격이요. 그 회사의 인격으로 동일시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이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이라는 그 그룹이 모 회사인데 사실 이제 오랫동안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뤄놓은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죠. 그래서 그 대표 항공사의 이미지를요, 겨우 그 땅콩 하나로 그 어마어마한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요. 아버지가 그 조양호 대표가 그 엄청난 스트레스, 뭐 물론 병도 갖고 있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뭐 지대한 영향을 줬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코로나가 난리여가지고 항공사가 지금 뭐 중매만회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남동생하고 지금 한중그룹 경영권을 놓고 매일매일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매일매일 싸울 때 자기한테는 어느 누구도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그 조현아 대표 자신이 보여준 사실 인격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엄마가 어떻게 키웠고 뭐 이런 것도 뭐 다 뭐 그 집안 식구들은 자기의 인격을 다 드러냈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마도 자기 동생도 다 나왔잖아요. 네, 이런 그 조현아 대표의 그 땅콩 사건, 땅콩 하나뿐만 아니라 뭐 가정부한테 하는 거, 뭐 남편 관계, 뭐 아이들 훈육, 자기 엄마, 동생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그런 알지 않아도 될 일까지 모두 그 대한항공이라는 그 큰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미지를 형성하고 또 그 대표의 인격이 곧 대한항공이라는 큰 회사의 인격으로 동일시되는 사회에서 매너와 에티켓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또 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러한 것들은 옛날부터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 MBA 과정에서 그 성공한 CEO들한테 물었대요. 근데 너네 진짜 니네가 이렇게 그 큰 CEO가 된 거 중에서 큰 회사의 CEO가 됐는데 네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의 93%가요. 내가 성공한 이유는 매너 때문이야. 물론 뭐 능력도 있지만 능력보다 매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3%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너와 에티켓은요. 이 매너와 에티켓의 중요성은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꼭 알아야 할 직장 예절, 매너와 에티켓, 이게 이제 상황별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책 그 77페이지에 보면요. 진짜 이거 보면서 맞아. 저도 반성했어요. 뭐였냐면 사례가 나왔는데 엄마가 안 가르친 밥상머리 예절 부장님이 나섰다입니다. 그래서 그
신입사원의 예절하고 인성이 부족함을 느껴서요. 그 기업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LG하고 뭐 민병철 교육그룹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몇 개가 나왔는데요. 이런 기업에서요. 예절 교육을 그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넣었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뭐 인사 잘하는 법, 자동차나 엘리베이터 탈 때, 내릴 때, 뭐 상석을 구분하는 거, 그다음 뭐 명함 나누는 거,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런 예절 방법들을 그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넣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뭐라고 이제 썼냐면, 야, 근데 굳이 이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 밥상머리 교육 아니야? 네 엄마한테 부모한테 배우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회사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직원 그 사원들 사이에서요. 입사 후에 예의 범죄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아서 입사하면서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넣었다라고 하니까 뭐 이 정도는 진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직장 생활에서 꼭 필요한 매너와 에티켓이라고 생각되는 거를요, 뭐 되게 많거든요. 뭐 이런 교육은 진짜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 직장 예절뿐만 아니라 뭐 항상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크게 언급해야 될 거 5가지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약속입니다. 첫 번째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출근 시간, 회의 시간, 이런 시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시간이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공식적인 약속 시간이죠. 그래서 상호 간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제가 참 그 알바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건 좀 버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늦는 친구들은요, 항상 늦어요. 출근 시간 진짜 2, 3분에 목 딱 전에 오는 친구들은요, 퇴사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와요. 이거는 정말 버릇이에요. 그래서 이 버릇이 좋은 버릇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정말 노력이에요. 특히 이 조직에서의 시간은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특히 신입사원 같이, 뭐 아니면 신입사원이 이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임생들의 얼마 안 된 병아리 사원들의 이런 시간은요, 앞으로도요, 그 사람이 위로 올라갈 때, 그게 임원이 될 때까지 그 성실성을 보는 가장 기본적 사항임을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 당부예요.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도 꼭 지각하는 애가 지각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습관이거든요. 고쳐야 할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손해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제일 속 편할 것 같아요. 시간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 인사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인사 잘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사는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많거든요. 진짜 마음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에 그 밀폐된 공간에 같이 타도요, 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거든요. 뭐 회사 출퇴근 버스 같은 데 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또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같아 보이는 몇 년 차 선배도 있고요. 아니면 10년 차 선배인 것 같은 신입사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보여지는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선배인지 후배인지 상사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인사는요, 특히 직위에 관계없이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한다라는 것을 권유해요. 그래서 회사의 임원도요, 밑에 직원들이 평가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굳은 꼰대적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싫죠. 나 옛날에 먼저 인사
90도로 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죠. 그런데 그게 벗어나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교육을 계속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바른 인사법은 있죠. 당연히.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90도로 인사하고 45도로 인사하고 30도로 인사하고 어느 상황에선 15도로 인사하는 거 물론 이런 거 있죠. 제가 여러분하고도 이거를 언급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더 중요한 거는 인사의 각도가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인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나 그 사람한테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나 인사 안 받아줬어 하는 거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인사인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과장이요. 이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과장님이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사람이 약간 그 저쪽 끝에서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지나가는 그 길에 안 좋은 소리 듣고 있을 수 있어요. 혼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우연히 그 신입사원이 지나가면서 그 밑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45도로 크게 인사하고 가면 나중에 그 과장님이 생각만 해도 웃겨요. 그 과장님이요. 나중에 보면서 아, 너 잘 배웠다. 뭐 이렇게 칭찬하고 가실 것 같아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 말 뭐예요? 인사는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게 인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소개입니다. 우리는요, 신입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될 확률이 훨씬 많죠. 물론 이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뭐 알바의 경험이나 아니면 뭐 좀 더 일했던 경험을 갖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뭐 신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대부분 신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소개는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절대적 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먼저 들어가잖아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먼저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남자라면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직원이면 고객한테 직원인 나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인 우리 다른 사람을 먼저 고객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어. 아, 이 고객 우리 VIP 고객님이야. 잘 모셔 라고 하는 게 너 잘 알아둬 라고 하면서 이 직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요. 아, 고객님 저희 직원 오성애입니다. 저희 고객님을 잘 모셔드릴 거예요. 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고객 다시 직원 오성애야 우리 고객님이야 잘 모셔라 라고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자기소개를 하게 될 때는요, 명함이요, 내 이름이 명함을 받는 사람 상대방한테 내 이름이 바로 보이도록 해서 그거를 양손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주고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 서로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요, 오른손으로 주고요, 왼손으로 받아요. 그리고 왼손으로 받은 명함은 다시 오른손으로 가지고 와서 양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명함은 이렇게 받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해외 출장 가게 되면요, 그 나라 인사법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뭐 허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볼로도 인사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인사법 정도는 알고 가는 것이 좋은 매너죠. 물론 악수하는 매너도 있어요. 그래서 악수할 때 뭐 오른손으로 내밀어서 해야 되는데 그 오른손으로 내밀어서 할 때
그 나머지 왼손이 뭐 주머니에 갈 거나 아니면 두 손으로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닌데, 뭐 이거는 이것보다 저희가 먼저 이제 그 명함 주는 매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언급을 하고, 다음에 또 자세한 거는 저희가 서로 대면하면서 해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상석 알기입니다. 엘리베이터나요, 자동차 같은 그런 좁은 공간에서도요, 상석은 반드시 존재해요. 물론 음식점이나 무슨 넓은 좌석에서도 당연히 상석이 존재하죠. 이런 거는 저희가 언제 배워요? 뭐 레스토랑 매너나 이런 거 배울 때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공간인 엘리베이터나 자동차 같은 곳에서도 상석은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제 보통은 문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 상석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이 작은 공간일수록요,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또한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보일 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더 돋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같은 회사 소속의 사람들이 대부분 타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이 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탈지라도 이렇게 무표정으로 눈 이렇게 깔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경우에는요, 뭐 쑥스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눈 이렇게 내리깔지 말고요, 제발. 눈 인사라도 하고, 눈 인사가 쑥스러우면 그냥 밝은 표정이라도, 좀 웃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표정 하지 말고 밝은 표정이라도 지어주라는 거죠. 진짜 세상은 몰라서요, 나중에요, 이 같이 탄 이 사람 중에 내가 누군지 그 사람이 알았을 때 평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나중에 둘이 탔는데 진짜 눈내리 깔고 막 예의 없는 행동을 했었을 때 그분이 인사 담당 뭐 부장님이라던가 뭐 이랬다라고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통화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 그 전화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닫힘 버튼 누르기 전에 특히 출근 시간엔 배려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막 늦어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저기서 뛰어오는 경우에, 뛰어오는 거 보면서도 어때요? 닫힘 버튼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할 때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엘리베이터 안 타고 저희가 뭐 다리로 그 계단 올라올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막 여기서 막 저기서부터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누르고 싶잖아요. 막 조금 있으면 지각과 아닐 때를 왔다 갔다 할 때 막 누르고 싶잖아요. 그러기 전에 당연히 여유 있게 출근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여유 있게 여러분들 그 학교에 등교하는 거는 진짜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닫힘 버튼 누르기 전에 특히 우리 학교 등교 시간, 출근 시간 이럴 때는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런 시간은 당연히 붐비잖아요. 그래서 붐비는 경우에 버튼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눌러주는 센스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네. 참고로 그 버튼에서요, 먼 자리에 있을수록 상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사가 타면요, 안쪽으로 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똘병 신입사원들은요, 이렇게 안쪽 버튼 눌러지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타고 회식이나 이동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무조건 어느 자리가 상석이라고 생각해요? 운전석 옆좌석인 보조석의 뒷자리, 우리가 택시 타면 보통 타는 자리, 그 자리가 상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있는 택시일 때나 아니면 그 운전자가요, 나보다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런데 운전자가요, 나보다 직급이 높은 경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SUV 같은 차량 있잖아요. 운전자가 나보다 직급이 높은 경우나 SUV 같은 요즘 많잖아요. 승용차가 아니고 SUV 같은 차량은요. 운전석 옆쪽인 보조석에 타야 돼. 보조석이 상석이에요. 운전자가 나보다 직급이 높은 경우는 나는 어디 타야 돼요? 운전자가 나의 상사가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에 내가 만약에 뒤에 타요? 아니죠. 나는 운전석 옆에 타야 돼요. 운전석 옆에 타야 되고요. 아니 그리고 자동차가 아니고 승용차, SUV 같은 차량은 보조석이 가장 상석이에요.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요. 얘는 사실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5명이 꽉꽉 채워서 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가 제일 나쁜 자리냐면 그 뒷자리에 가운데 껴있는 자리가 제일 나쁜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남자 동료가 탔느냐, 여자 동료가 탔느냐, 아니면 여자 상사가 탔느냐, 남자 상사가 탔느냐, 이 어떤 조합으로 탔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뭐 회식이나 이동을 할 때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운전자가 누구다라고 생각이 딱 아는 순간 내가 탑승 전에 항상 생각하고 타야 돼요. 만약 그런 작은 배려가요 정말 돋보이게 해요.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5번째 옷차림이에요. 그 옷차림은요. 요즘 옷차림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멋지게 입고 다니면 그 친구가 정말 멋져 보여요. 그래서 외적 커뮤니케이션, 외적 도구로서 그걸 자기의 옷차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희도 한번 다룰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유니폼보다 사복으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뭐 저희 같은 외식 서비스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유니폼을 굉장히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니폼 바르게 입는 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 교복 세대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교복 많이 입어봐서 알지만 유니폼 바르게 착용해야 되는 법 있죠. 근데 또 이 유니폼도요. 옛날처럼 이렇게 헐렁한 유니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매장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니폼으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제일 놀라웠던 거는요. 사실 호텔에서 운영하는 호텔 레스토랑인데요. 예전에 진짜 정식 유니폼을 입었었는데 그 유니폼이 아니라요. 요즘 약간 그게 이제 이탈리안 식당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매장 앞에 있는 큰 5성급 호텔의 이탈리안 아주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에서요. 앞치마를 메고 있어요. 진짜 가정식 이탈리안 가정식에서 서비스하는 것 같이 회색의 하얀색 셔츠에다가 회색의 앞치마를 메고 있는 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장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니폼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옷차림은요, TPO 상황에 맞춰가지고 입어야 하는 거 당연한 기본이죠. 뭐 요즘 또 일반 회사에서는 어때요? 정장보다 캐주얼 룩을 입어라 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캐주얼복을 사복 입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어딨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쪽에 제가 가방에 있네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태도의 품격이라는 로잔 토마스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저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직장 예절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의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최근에 냈는데 이 태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앞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공하고 싶다면 슈트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장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옛날 정장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옷을 제대로 입으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자신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중간고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꼼꼼하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로 이 책을 중간고사로 내야 되는 레포트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책을 읽으라고 꼭 결정을 지금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로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태도의 품격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미리 신청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신청하셔가지고 대출 받으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대출 받기가 학교 오기가 힘드니까 뭐 학교 그 이외에 여러 도서관들 있잖아요. 뭐 도서관에서 가서 미리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셔도 돼요. 로잔 토머스의 태도의 품격이라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옷차림은요,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뭐 특히 조직에서 상가집 갈 때 많이 가요. 요즘 특히 많이 가는데 그 당연히 검정색 정장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 검정색 타이 메고 가야 되고 여자는 짧지도 않고 뭐 과도하지 않은 모양의 옷을 입고 가야 되죠.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아는데 뭐 조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느 먼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뭐 이런 거 몰라서 헤매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할 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요. 전화나 이메일, 뭐 호칭 매너, 아주 다양한 상황별 매너들이 있거든요. 이런 매너들은요, 저희가 다음 대면 수업 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